자, 현대차의 기준의 목표 주가를 우리가 좀 분산을 해서 잡아드렸죠. 52주 신고가가 현대차가 21만 1,500원이었어요. 기아는 사상 최대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반해서 현대차가 계속 눌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의 경우 또 기아의 경우 지난 11월 12월에 전체 시장이 18% 올라왔던 거 기억 못 하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 11월 12월에 전체 시장에서 시장의 변동률이 18% 났습니다. 두 달 동안에. 그때 이끌어준 거는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지금은요, 자동차와 금융지주사, 그리고 저PBR주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종목군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수를 그렇게 18%씩 땡기고도 편안하게 더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들, 시가총액 극대형주 애들이 움직여서 적절한 등락률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와줬을 때 기준이 됩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뭐 예전 것도 필요 없고 가장 최근 1월 23일 것만 놓고 보셔도 주력입니다. 25%의 비중의 주력의 기준에 현대차의 기준인 거고, 이렇게 18만 1,500원에서부터의 매수의 신호가 다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또 우리의 이제 그 공식적인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방송에서 이제 설정을 다 해드렸어요. 방송에서 이제 다 설정을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10월 말 시장이 휘청했을 때 10월 달 한 달에 굉장히 조정이 심화돼 있었죠. 12% 빠졌나요? 그때 기준에 이제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계좌 수익입니다. 현대차의 기준이 25% 비중.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그러니까 1월 말 종가 기준 대비 2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립니다 하고 3거래일 지났죠. 5.6%의 계좌 수익이 나와 있어요. 5.6. 시장도 물론 3.77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에 연동되는 수익 범위가 여러분들 계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3일 만에 3%대 수익이라면은 뭐 무방 지금 듣고 계시겠냐고. 주무셔야지. 현대차의 비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윤정두는 이 바닥에 신이야, 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2월 1일 날 현대차 KB금융 문자 6번씩, 근데 윤정두 바로 밑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서 23, 24, 25, 또 30, 29일, 29일, 30일, 또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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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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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요, 또 2월 1일, 1일, 1일. 이렇게 해서 20만 8,500원까지 사는데, 아까 18만 원이었잖아. 누구나가 다 과열이다 얘기하고 못 사잖아. 윤정두는 강력한 매수죠. 근데 여기에다 대놓고, 설명은 현대차 기아 죽어라고 해놓고, 정신 나간 애들은 뭐 얘기해요? 여기서 장비주를 얘기해. 장비, 소재, 부품. 그러면 안 되죠. IT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일 때 소부장 쪽을 얘기해도 돼요. 왜? 이미 지난 23년 5월 이후부터 해서 그만큼의 변동성 가지고 갔고, 누적 수급 가지고 갔고, 지금은 이제 충분히 들어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금 움직이면. 신고가 랠리 기준이 잡혀 있고. 근데 지금의 그 자동차 소부장은 이제 건드리면은 이제 막 거래가 이제 조금씩 수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률에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상승률도 결국은 2월 2일 날 기아가 12%, 현대차가 9% 올라올 때 성우하이텍은 5% 올라오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이 눌려질 때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소부장 쪽의 낙폭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완성차, 또 반도체도 주력주, 그쪽의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은 요 기준에서 지금 33% 움직였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저 PBR 종목이라 움직입니다. 정신 바짝 챙기라고 그래요. 정부 당국이든 금융 당국이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황 올려놓은 거 잘 들어보시고, 현대차의 경우도 PBR이 낮아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뭐 저 PBR 찾기 운동 때문에 수혜를 본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결론은 현대차는 실적주여서 움직인다. 그 실적을
또 뭐 자산 가치가 뭐 낮게 평가되는 그것도 좋지만 실적 위주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메이저들이 이미 벌써 매집이 돼 있어서 지금의 모멘텀에 움직인다. 지금의 모멘텀은 뭐예요? 저PBR 관련한 내용 플러스 유보금에 대한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주주환원 정책을 해라. 이거면 가장 쉽고 빠르게 전체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데 비이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이 정도 내용을 금융당국도 모르고 계신가라는 이게 2014년도의 제도입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PBR이 0.61이 아니에요. 전일 기준에 0.75일 겁니다. 근데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0.8이에요. 그럼 현대차 오를 수 있는 게 얼마 없네. 그렇게 따지면. 그 뭐 정신 나간 것들도 아니고 참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분기로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고쳐놓으라고 할게요. 연간으로 봐야죠, 이제는. 어찌됐든 PBR,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와도 시가총액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력으로 돌려서 들어 올릴 수 있다고 그랬죠. 현대차 시가총액 7위, 8위, 9위 왔다 갔다 할 때, 기아 시가총액 10위 할 때, 윤정두가, 아니,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리나라의 23년 1위, 2위, 24년도 2위, 3위, 25년도 4위, 5위짜리 업체가 시가총액 개뿔이나 무슨 10위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평가라는 겁니다. 거기다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갑니다. 아니 어디를 가도 실적 위주로 보고 대처를 하는 거지 성장장에 지금 시장은 뭐예요? 랠리죠. 랠리라는 건 뭐예요?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장이라는 거예요. 랠리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의 지수가 간다. 경기 동향이 좋아서 지수가 간다. 성장주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간다는 거고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현금화해서 피하는 것도 상책이고 그리고 시장에 무조건 남아있어야겠다 했을 때 자산가치주들, 유틸리티 업종 이런 쪽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통신 판매업, 전기 이런 쪽은 가만히 있어도 또 금융 가만히 있어도 고정적인 수익 범위는 형성이 되잖아요. 사실상. 그 대표적인 유틸리티 업종. 그거는 그래서 자산가치 성장성은 제외되기 때문에 PBR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어찌됐든 그 기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력주의 현대차, 기아가 금융지주사처럼의 흐름이 금융지주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지주사처럼의 흐름이라면은 안 쳐다봐요. 변동성 확장돼 있을 때 차익 실현하고 또 눈치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내리고 옵니다. 내리고. 레리고 옵니다. 레리고. 응? 차트 보면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무조건 확인이 된 거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1위, 2위, 순이익이 12조짜리인데 60조 가봐야 그럼 시가총액 4위 하거든요. 60조 가봐야 PER이 5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현상.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올라와 있었어야 돼요. 코로나19 때 PER이 2.4배,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었어요. 코로나19 때 2020년도에 2조 4천억, 2조 5천억이라고 합시다. 지금 15조야. 15조. 6배 올랐다고요. 주가가 6배 가지는 개뿔 뭐 6배, 2배만 가도 되겠다.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30만 원을 가도 30만 원가 의학하잖아요. 의학은 무슨 2주 3주면 30만 주지. 30만 원이지. 주식수가 2억 1,1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30만 원 가면 그때 돼서 60조가 넘어요. 그때 돼서 자연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현대차가 그 정도 갈 정도면 반도체가 당연히 이끌어줘야 되고 그 이끌어주는 흐름에 현대차 쫓아가야 되고 그 흐름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부 올라오겠죠. 시장 대비 뭐 수익률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그랬을 때에 얘가 60조, 65조, 70조가 올라와야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넘기는 거야. 75조 가려면 34만 원 뭐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만 원도 올라와야 돼. 그래봐야 40%야. 그래봐야 실적 대비 저평가예요. 그것이 윤정두가 보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저평가 상태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해 주느냐? 인정했잖아 지금. 1,500만 주 샀다고. 2억 1,100만 주짜리 7.11. 채널 돌려봐봐요.
외국인 기관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얼마를 샀는지에 대해서 지들도 몰라. 근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윤정두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12월부터도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평가 오래 가는 경우 드뭅니다. 또 올해 들어서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 나오는 거죠.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물려져 있잖아요. 그 1월 23일 날 18만 2천 원? 이게 24만 원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갈 거로 생각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윤정도는 이걸 포트폴리오로 채워놓는 거예요. 왜? 단타 치려다가 거래 터지면 단타 쳐야지, 배운 대로 해야지. 단타 치어야 되는 1월 23일 날 현금이 없어. 아, 내일 사면 되겠지. 내일도 현금이 없어. 어떻게 할 건데? 윤정도가 내일장 공략 중입니다. 올려드리고 검색해서 내리 뜨고 let it go, let it go, let it. 여기도 써있잖아. 기아도 같이 봐야 된다. 2월 1일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게요. 기아도 보셔야 됩니다. 2월 2일 날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2월 1일 날 저 폭등이 나오는데 20만 원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등락률이 6.89, 8%까지 올라오는데 현대차가 8%까지 올라오는데 2월 2일 날 또 들여다봐야 된다고 또 올려놔. 누가 보면 정신 나간 거지.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차익 실현이 나갔어요, 사실상은. 기아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 아니 5% 갭 상승에 운봉 떨어졌는데 차익 실현 안 합니까? 하지. 그리고는요. 당연히 재편입해야지. 못했어? 아 그럼 기아라도 사야지. KB금융 전량 차익 실현했죠. 왜? 갭 상승 나오고 나서 운봉 떨어지고 꼬리 달리고 뭐 하는데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는데 그래 나서는요 매일매일 들여다봅니다. 내일도 들여다봅니다. 얘가 만약 미끄러져서 내려오면 4%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요? 때려 샀는데 작년 1월부터 해서의 누적 수급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이후의 누적 수급 1위입니다. 작년 1월부터는 하이닉스가 1위인데 작년 10월 2일부터 그 10월 2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1월, 12월 달에 수급 범위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수급 범위가 시장 자체가 18% 올라왔다 그랬죠. 그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순매매 금액 기준에 쌍끌이 순매수 1위, 2위 현대차, 기아입니다. IT가 잠시 멈춰진 거예요. 600만 주의 현대차 매수는요 3% 매수한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때려 산 거예요. 기아요 1000만 주요 4억 200만 주짜리예요. 2.5% 가까이 매수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수급이요 아니 눈으로 그냥 확인을 하자는 거야. 뭘 그렇게 어려워. 뭐 가니 못 가니 뭐 가네 뭐 노래 불러? 응? 어휴. 하루에 이렇게 사재게요. 이런 케이스 드물죠. 2억 1000만 주짜리 시가총액 극대홍주 시가총액 5위짜리를 하루에 1% 이상 잡아당겨? 드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밀려 내려오라고 악을 써도 내려오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때려 살 수밖에 없어 방법은. 근데 이거 하나 딱 보고 주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나요? 거의 현대차의 주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사나요? 거의 어떻게 사기는 오른손 눌러서 사는 거지. 매수 몇 주를 딱 해서 25% 비중 채우라 하니까 빠빠빠 채워서 응? 이게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21% 주봉 단위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에코프로가 이 정신 나간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이때 150만 원 올라가면은 얘가 2,345만 주에서 2,500만 주, 2,600만 주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계속 행사해서 2,660만 주까지 올라왔네. 계속 행사합니다. 입 찢어지고 배 찢어지는 거 얘네들은. 266만 주 곱하기 153만 9천 원이면 41조예요. 현대차 이 당시에 7월 말에 현대차 시가총액 40조는커녕 30조 원대 중반했나? 18만 원? 36조, 37조 하고 있을 때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에코프로 BM의 이러한 변동률이 30%야. 저 바닥에서 허벌나게 올라온 변동률이 30%, 20%, 이때는요 34%인데 다 따라붙었죠, 여러분들은. 그랬잖아.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아니 현대차보다 시가총액 높을 텐데.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뭐 현대차는 무서워요, 못 들어가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뻥쟁이들 뻥 좀 치지 마. 시가총액 규모를 떠나서 얘 지금 에코프로 BM이 얼마예요? 38%. 이때 얼마의 변동률이? 53%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점이 얼마입니까? 예? 고가가 58만 4천 원이죠. 얘가 시가총액이 확 그냥 막 그냥 57조를 갔어. 9,700만 주짜리라고 얘가. 57조. 시가총액 57조. 영업이익 1조도 안 나오는 애가. 배터리에 오라오리 그냥 빰싸대기 한 대 때려버리게. 이 나쁜 놈 새끼 그냥. 그놈의 자식 때문에 선대인 이런 양반들 때문에 다들 피해본 거 아니에요 다. 걔다 박살나고. 영업이익 1조도 안 나오는 애를 무슨 58조까지 올라오면 땡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고 도망 나와야지. 이게 이 당시에 현대차 36조 7조였다고요. 근데 이럴 때는 따라붙고 끝내줍니다 이렇고 첫 번째 양봉에 뭘 그렇게 겁을 내시나.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2월 1일부터 정확히 움직입니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이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놓고 보실 때 3월 23일 날 뭐 이럴 때 볼까? 혹은 이럴 때 볼까요? 이럴 때? 저 이 양봉 따라붙을 수 있어요 이거? 시가총액은 이제 뭐 현대차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이거 얼마? 44% 올라온 거야 이거. 윤정도는 저기서부터 그냥 그냥 레리꼬 그냥 이 꼴이 달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거래대금이 정점거래대금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 흐름에서 13거래일 만에 3월 23일 이후에 13거래일 만에 82만 원 가요.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다 떠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야 뭐 정신만 없고 못 알아들으실 텐데 결론은 뭐긴 뭐야 그냥 현대차 따봉이라는 거지. 예? 2월 2일에도 걱정 마세요 그대. 매직 시그널이 매수 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윤정도도. 내일이 괜찮다는 거예요. 주봉에 다 필요 없다. 뭐 저 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대도 않는 거. 이걸 23만 원, 25만 원을 지금 여기서 드린 게 아니잖아. 그 전에부터 23만 원, 21만 원, 25만 원, 23만 원, 25만 원. 저게 얼마나 하냐고. 신고가도 못 냈을 때요. 20만 원 수준이야, 20만 원 수준. 요 밑에 있을 때 이거는요. 이때로 보면은 이때로 한번 정확히 보실래요? 저 음봉의 절반도 못 돌리고 있을 텐데. 결론은 이 종목의 저 음봉의 절반도 못 돌리는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19만 원대 중반일 때 2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한 거예요. 19만 원 중반일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네 맘대로 가냐 주가가 이게 또 오버한다. 윤정도 저거 잘난 체 안에. 결국은 저 수익을 내는 건 윤정도뿐이 없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기다 대고 엉뚱한 장비 부품 소재를 지금 왜 사냐고. 자동차 장비 부품 소재를 지금 왜 사냐고. 거래대금도 없는 애를. 얘가 미친 듯이 더 가서 30만 원까지 가고 그래야 나머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막연한 매집의 목표 주가가 아니라 매집일 단행했으면 18만,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야 이거는. 진짜 저런 거 하나도 안 고쳐놓고 이게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이 녀석들.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진짜 말 징그럽게 안 듣네 이 녀석들 아주 그냥. 이거를 왜 수정을 안 해놓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원고 쓰는데 그렇게 시간 걸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직접 봅시다. 매집의 규모가 7%잖아요. 그러면 30에서 50%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소형주 잡주의 기준에서고 이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극대형주의 기준에 30에서 50%만 될까 50에서 100%를 놓고 봐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결론은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현대차의 기준에 가장 두 가지로 나눠서 놓고 볼 겁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하나는 그냥 개인 누적 수급의 연단위의 기준, 또 하나의 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기준.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는데, 뭐 수치 가장 최근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만 볼까요? 1월 31일 이후에 1월 31일 이후에 놓고 봅시다. 1월 31일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는 얼마? 540만 주니까 거의 뭐 3%는 채 안 되고 2.5%. 뭐 그러면 3%라고 따집시다. 3에서 5% 매집이 됐을 때 2, 30%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매집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2.5에서 2.5네. 3도 아니네. 그럼 딱 2.5 지금 넘겼잖아요. 2억 1,100만 주짜리에 2.5면은 뭐 500 몇십만 주니까. 그럼 2, 30% 주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크게 뭐 시장 영향이나 또 짓눌림의 흐름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1월 13일부터죠. 1월 며칠에 2월 잠깐만요. 헷갈린다. 1월 아까 얼마였어요? 투자자별 동향에 1월 31일부터죠. 아우 이렇게 정신이 없어 저도. 1월 31일부터 22만 1,000원이에요. 22만 원 곱하기 단기적으로 얘네가 지금 때려 샀잖아요. 그럼 22만 원 곱하기 평균 단가 22만 원이잖아. 그럼 22만 원 곱하기 120%. 20% 올리면 22만 원 곱하기 120. 26만 원이 1차 목표야. 22만 원 곱하기 130%. 얼마? 28만 6천 원이 2차 목표야. 매집한 애들의 평균 단가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이제 단기 성향에 뭐 막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럼 수급이 깨지면 그때 고민해 보시면 되고,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쌍끌이 매수 3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19만 4천 원이에요. 19만 4천 원. 19만 4천 원 곱하기 7%면 얼마? 30에서 50%죠. 19만 4천 원 곱하기 130%. 25만 원. 19만 4천 원 곱하기 150%. 29만 원.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매집에 대한 이 도서 자료는요. 윤정두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 드리는데 이게 2008년도 도서 자료예요. 어떤 종목이든 소형 잡주도 매수를 했으면 매집 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매집을 했으면. 그 매집 단가 대비해서 들어 올리는 폭이 있어야 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그 관점의 기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집에 대한 단가를 1차, 2차, 25, 23, 25를 잡아드린 거지. 막연하게 뭐 그냥 개뿔이나 뭐 그냥 좋아요 끝내줘요 이게 아니라고. 응? 그러면 조금 전에 보니까 1차, 2차는 25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산 때려보니 단기간으로 너무 가파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물량의 계산을 때려보니 3차, 4차는 얼마다? 27, 29가 나오더라. 아까 매집에 대한 계산. 그리고 저게 목표 주가니까 막연히 저기까지 들고 가면 된다? 그게 아니지. 더 들어오면 더 올라가겠죠? 평균 단가도 올라가고. 여기서 정체에 빠지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그 이제 이만큼 40%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다 멈추니까 40%에서 시각적으로 무지하게 밀린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밀린 건 아닙니다. 한 20% 밀렸는데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거지. 시장은요. 이렇게 랠리 나온 것도 아니라 초전박살. 얘는요. 시장 대비해서 이 당시 기준에서도 시장 대비 2배가 올라왔던 거고 지금의 기준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는 거고. 아니 이러한 기준점들을 교육을 해드리고 설정을 해드리는데 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시면 문자 사인을 받으세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거 모르겠어요? 문자 사인 받으세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자료 부분이 여기 좀 안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엔캠에서 제가 가지고 올게요. 엔캠에서.
엔캡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있죠. 저게 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용 자료라고. 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왜? 예? 여기 똑같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경우는 어제 오늘 멋부린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래 터졌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래 터지면 더 강력히 들어가야죠. 평상시에 없는 거래가 터져 있는데 내일장 또 보는 거예요 지금. 2월 5일뿐만이 아니라 2월 6일 순서가 좀 바뀌어 있네. 2월 6일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이야. 응? 지금 다시 보세요. 1월 29일 19만 1,900원인데 19만 4,200원인데 20만 원인데 검색해 뜬 게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란 말이야. 이런 종목에서 종목이나 많이 나와? 그래 나온 종목들이 근둘에 문제가 있어? 아니잖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아이고 행복합니다. 땡큐 합니다. 검색기까지 다 튀어나오고. 이걸 왜 놓치시나?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라니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요 사이트 보시면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오시면 현대차 다 설명돼 있어. 어느 거 하나 빼지 않고 현대차, HLB 뭐 싹 다 에코프로, 머티, 엔캠 뭐 싹 다. 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2 플러스 1 198, 2 플러스 3 396 그거 하지 마시고 한 달을 하시더라도 수익을 내시란 말이야. 수익을 내셔서 연장을 하시란 말이야. 수익을 내셔서 연장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한 장 딱 해서. 그리고 2달도 3달도 하지 마. 그냥 한 달 그냥 깔끔하게 매달 끊으세요. 할인 받지 말고. 할인 받으면 뭐 얼마나 돼 이게. 할인 받으면. 다른데 뭐 한국경제TV, 와우넷, MBN, MTN 윤정도 비교할 수 있는 전문가들 나부랭이가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어디서 남의 거 훔쳐다가 주워다가 꽤 맞춰서 그냥 이거야 대박이고요. 딱 사람 보면 모르나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해서 모르시니까 이 새벽까지 공부하시려고 또 종목 하나라도 받아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정도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악을 쓰고 잡아들이는 주력주를 다 놓치시고 지금에 와서 엉엉 우시면 뭐 하겠어요. 전화하시라고 일로. 전화하시고 이번 달 말까지의 수익 범위를 이런 식으로 2월 포트폴리오 3일 만에 5%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그리고 나머지 신성델타테크든 엔캠이든 HLB든 그런 데서 수익 잡아내시라는 얘기예요.